옛날에 그 방학 때 특강을 했던 친구들은 그때 수열 공부를 좀 했었었는데 수열이라는 건 어떤 거였더라? 수열? 피 부족할 때 피 수혈. 그건 수혈이고요. 수혈. 수열 말이야. 수열. 숫자들을 나열한 건데 우리는 어떤 규칙을 가지고 나열된 애들만 배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나열된 숫자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숫자들을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나열했을 때 그 숫자들을 수열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여기처럼 2, 4, 6, 8 이런 식으로 나가는 이런 숫자들을 수열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써져 있는 숫자를 우리가 뭐 첫 번째 항, 두 번째를 두 번째 항 이렇게 항을 붙여가지고 부릅니다.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이런 것들을 기호로 표현할 때 이렇게 씁니다. A1, A2, A3 밑에다가 조그마한 숫자를 하나 붙여가지고 A1이라고 써져 있으면 첫 번째 항을 말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2가 되는 거고 A2는 두 번째 항을 말하는 거니까 4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열들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규칙대로 쭉 나갔을 때 혹시 이거 표현할 수 있겠니? AN 재현이 가는 A1이 2고 A2가 4고 A3가 6이고 이러한 규칙대로 쭉 갔을 때 AN 그러면 N번째 써져 있는 숫자를 말하는 거잖아. N번째 써져 있는 숫자는 뭐라고 쓸 수 있을까? N일까? 뭘까? 유리마 혹시 가능? EN이라고 쓸 수 있죠. EN. 그치? EN. 왜? 여기 밑에 써 있는 숫자에 비해서 이쪽에 그 항에 해당되는 숫자는 늘 몇 배야? 두 배잖아. 그치? 요 숫자가 2면 여기는 4. 요 숫자가 3이면 여기는 6. 이런 식으로 이 밑에 있는 숫자에 늘 두 배가 되는 숫자가 오른쪽에 오기 때문에 n번째 항은 EN일 거야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그쵸? 이렇게 n번째 항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게 되면 이렇게 n번째 항을 표현할 수 있으면 이 수열에 몇 번째 항을 물어봐도 다 대답할 수 있지. 이녀가 요게 일반항일 때 만약에 이 수열의 35번째 항은 얼마일까요? 그쵸? 이렇게 대답을 탁 할 수 있는 거다.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n번째 항을 나타내는 요 AN이라는 값을 일반항 이렇게 부릅니다. 일반항. 어떤 수열의 대표가 되는 항이다라고 볼 수 있고 일반항만 찾으면 몇 번째 항이든 나는 다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수열에 대해서 모든 정보를 다 파악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일반항. 그래서 일반항 AN이고 얘는 n번째 항을 나타낸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있죠? n번째 항을 AN이라고 표현을 하고 걔를 일반항 이렇게 부른다. 그래서 일반항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n번째 항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요? 만약 B1이 1이고 B2가 4고 B3가 9고 B4가 16이고 이런 수열이 있다면 이 수열의 n번째 항 BN은 뭘까? 정확하게 n제곱 맞죠? 보이니? n제곱. 물론 이 수열은 우리가 지금 본격적으로 배울 등차 수열이나 등비 수열은 아니에요. 하지만 수열과 일반항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다면 이 써져 있는 걸 보면서 첫 번째 항은 요 숫자를 제곱한 수고 두 번째 항은 요 숫자를 제곱한 수고 세 번째 항은 요 숫자를 제곱한 수라는 규칙이 보이잖아. 그러면 n번째 항은 n을 제곱한 수니까 n제곱이겠네. 이런 식으로 대답할 수 있으면 일반항이라는 게 뭔지를 어느 정도 이해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n번째 항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수열의 일반항은 n제곱인 거예요. 성빈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이거를 내가 bn을 n제곱이라고 이렇게 쓰는 순간 자 문제에서 만약에 뭐 b10을 물어봐도 바로 대답할 수 있지. 몇일까? 그쵸? 100 이런 식으로 모든 항들을 다 구할 수 있게 됐다. 그런 걸 할 수 있는 것이 일반항입니다. n번째 항.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주로 배울 수열은
등차 수열인데요. 등차 수열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 확인 1번에 있는 거 가지고 또 복습을 좀 해볼게요. 얘부터 보자. AN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윤서 한번 해볼게요. 요 수열의 첫 번째 항은 뭘까? 3이죠? n에다가 1을 넣었을 때 나오는 숫자 3인 거고, 소연아 A2는 뭘까? 얼마? 5. 그렇죠. n에다가 2를 넣었을 때 나오는 거. 그 다음에 혜린아 A3는 뭘까? 9. 그렇죠. 그 다음에 하영아 A4는 뭘까? 10. 7. 맞아요. 그쵸? 일반항이 있으니까 n자리에다 그냥 숫자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집어넣으면 쭈루룩 구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수열도 일반항이 주어져 있으니까 경빈아 A1은 뭘까? 2, 그치? 2. 그 다음에 하윤이 A2는 뭘까? 6. 그렇죠. 그 다음에 어진이 A3는 뭘까? 12. 그치? 그 다음에 성빈이 A4는 뭘까? 'n에다가 4 집어넣은 거죠. 그럼 4의 제곱 더하기 4. 20이지, 20.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일반 항이 주어져 있으면 몇 번째 항이든 다 구할 수 있다. 그죠? 몇 개만 더 물어볼까? 자, 만약에 누구 물어볼까? 혜린이 이 첫 번째 수열에서 A5는 뭘까? 맞아요, 그쵸? 33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면 되는 거고, 그치? 그 다음에 어진이 여기서 A5는 뭘까? 30. 맞아요, 그쵸?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 밑에는 조금 어렵다. 밑에는 이제 수열을 주어주고 이 수열의 일반항을 한번 맞춰봐, 이런 겁니다. 일반항을 한번 맞춰봐. 자, 요렇게 나가는 수열의 일반항 쓸 수 있겠니?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나가는 수열의 n번째 항, 이거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윤서 이거 이해되니? 여기다가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그대로 나오고, n에다가 2 집어넣으면 플러스 1이 되고, 다시 3 집어넣으면 다시 마이너스 1이 되고, 그쵸? 그럼 여기 써져 있는 요 숫자들의 규칙을 이거 하나로 표현할 수 있죠. 맞아? 그럼 얘가 1번의 일반항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가서 2번에 있는 녀석들의 일반항 쓸 수 있을까? 자, 요게 요 2번에 있는 요 수열이 우리가 본격적으로 배울 바로 등차 수열이에요. 그지? 어차피 오른쪽 페이지에서 얘기할 거니까 미리 좀 얘기할게. 자, 얘는 지금 어떤 규칙이 있냐면 항이 하나씩 진행될 때마다 똑같이, 성빈아, 얼마씩 더해지고 있어? 2씩 더해지고 있지, 그치? 그래서 똑같은 숫자가 계속 더해져 나가는 수열을 우리는 등차 수열이라고 부릅니다. 뭐 더해지거나 뭐 빼지거나 일정한 숫자가 계속 더해져 나가는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부른다. 그럼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얼마가 계속 더해지고 있죠? 얘는? 대답 좀 해줘. 2씩 더해지고 있죠. 2. 그 일정하게 더해지는 숫자를 우리는 등차 수열에서, 자, 등차 수열에서 일정하게 더해지는 숫자를 공차라고 부릅니다. 공차. 주로 D라는 문자로 표현해요. 공차 D. 그게 이 수열에서 보자면 2인 거야. 지금 공차가 2인 거예요. 그리고 자, 이 수열을 시작하는 첫 번째 항이죠. 첫 번째 항, 요거 첫 항. 첫 항을 보통 A라는 문자로 그냥 나타내고요. 이 수열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항이 3인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이 생각을 해봐야 돼. 지금 3, 5, 7, 9, 11 이렇게 나가는 수열에 n번째 항을
찾을 수 있느냐? 인형아 듣고 있니? 자, 우리는 이렇게 나가는 수열의 n번째 항을 찾을 수 있는가? 이걸 할 수 있어야 이제 등차 수열에 대해서 배웠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자, 규칙을 보세요. 좀 전에도 말했지만 요거 한 번 갈 때마다 공차를 한 번씩 더하는 거잖아. 그 공차가 지금 이 등차 수열에서는 2인 거죠. 플러스 2. 또 이렇게 되면서 또 플러스 2. 또 이렇게 되면서 플러스 2. 또 이렇게 되면서 플러스 2. 이렇게 가는데. 좋아. 자, 그러면 이 수열에서 얘를 한번 보고 생각해 봅시다. 이거 11. 11이라는 숫자는 이 처음에 있는 3이라는 숫자에서 시작해가지고 재현아 이 플러스 2를 몇 번 해준 거예요? 4번 해줬죠. 4번. 그죠?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 4번 더했더니 11이 됐어. 근데 이 11이라는 숫자는 이 수열의 몇 번째 항이었죠? 5번째 항이에요. 얘가 첫 번째 항,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항이었어요. 그죠? 자, 얘가 첫 번째 항, 그리고 얘가 5번째 항이었어요. 이렇게 5번째 항. 승현이 이거 책 없어? 개념생 라이트 있어 없어? 있어? 펴시고. 154쪽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규칙을 발견해 보자. 5번째 항을 만드는데 5번째 항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5번째 항을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 D를 4번을 더해서 만들었으니까 4D를 더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어진 이거 이해되니? 이해돼요? 그럼 만약에 내가 10번째 항을 만들고 싶어. 10번째 항을 만들고 싶으면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 D를 몇 번을 더해야지 10번째 항이 만들어질까? 아, 이해 안 됐네. 봐봐. 5번째 항을 만들 때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 4번을 더해서 얘를 만들었다 그랬지. 그럼 봐봐. 그 바로 다음 게 이제 13일 텐데 얘가 6번째 항이잖아. 6번째 항을 만들 때는 공차를 한 번 더 더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출발해서 몇 번 더한 거예요? 그걸 세봐야 돼? 9번. 아니 10번째 아니고. 아, 그러니까 이거가 그래요. 깜짝 놀랐잖아. 얘가 공차를 9번 더한 거니까 9D를 더한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해되니? 그러면 하영아 만약에 내가 A15를 찾는다. A15 15번째 항을 찾는다. 그러면 첫 번째 항 A1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했을까? 몇 번? 14번 14D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맞지? 그러니까 여기서 규칙이 자기 번호보다 하나 적게 공차를 더하면 그러면은 그 숫자를 구할 수 있네. 그럼 이제 가보자. AN을 찾고 싶어요. AN. 자, AN은 유리마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A1 더하기 자기 번호보다 하나만큼 어떻게? 작게. 그치? 그러면은 n보다 하나 작으면 뭐예요? n-1 d라고 쓰면 이게 바로 n번째 항을 찾는 식이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외워가지고 써야 될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찾는 식이에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 아까 성빈아 일반항이라는 건 몇 번째 항이라 그랬지? n번째 항이죠. 그래서 등차 수열의 n번째 항을 찾는 공식입니다. A1 플러스 n-1d. 그리고 A1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줄여서 그냥 A라고 하기도 해요. 첫 번째 항을 나타내는 게 A니까. 그래서 A 플러스 n-1d 요것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이고, 그럼 그 공식을 여기다 한번 적용을 시켜볼게요. 여기다가. 자, n번째 항을 내가 만든다면 첫 항, 처음 출발이 3이었고요. 3에다가 이 2라는 공차를 소연아 몇 번을 더해야 만들어진다고? 아까 우리가 5번째 항을 만들 때는 자, 첫 항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했더라? 5번째 항 만들 때는 4번 더했지. 6번째 항 만들 때는 5번 더했지. 그럼 n번째 항을 만들 때는 몇 번 더해야 될까? n-1번 더해야 되는 거죠.
공차를. 근데 그 공차가 지금 2잖아. 그러니까 2를 n-1번 더하는 거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라고. 맞니? 이게 여기 밑에 써있는 공식에다가 A 자리에 첫 항 3 넣고 D 자리에 공차 2 넣었을 때 나오는 식인 거예요. 얘가. 그죠? 한번 정리해서 쓰면 분배하면 2n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2n 플러스 1이 바로 이 수열의 일반항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 3, 5, 7, 9 나가는 이 수열의 일반항은 2n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2n 플러스 1. 그치? 자, 밑에 3번과 4번은 좀 불필요한 문제니까 넘어갈게요. 우리는 바로 등차 수열로 가볼게요. 155페이지로 가서 자, 방금 한 얘기가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등차 수열이란 차례대로 일정한 숫자를 더해가지고 만들어낸 수열, 이걸 말하는 거고, 그 일정한 숫자를 우리는 공차라고 부른다. 공차라고 부른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진행되는 수열이 있는데 얘가 등차 수열이라면 여기에서 여기로 가면서 똑같은 숫자 D라는 숫자를 한 번씩 이렇게 더해 나가는 거죠. 그죠? 이렇게 D를 계속 더해 나가는 이런 수열을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부르는 거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 이런 식이 이해가 될 거예요. 어진아 이게 무슨 뜻이야? 이거? 이거는 이제 이게 몇 번째 항? 여기 뭐가 붙어 있어? 여기 A 한 다음에. n 플러스 2, 그럼 이게 몇 번째 항이야? n 플러스 2. n 플러스 1번째 항. 네. 얘는 몇 번째 항? 그거는 이제 n번째. n번째 항. 그럼 이 식은 어떤 뜻일까? n 플러스 1번째 항은 n번째 항에다가 어떻게 한 거? D, 공차 D를 더하면 n 플러스 1번째 항이 된다. 네. 그죠? 그러면 성빈아 얘는 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얘는 몇 번째 항? n번째 항을 한번 빼면 뭐만 남는다? 공차 D만 남는다. 그쵸? 요게 요 그림이랑 연결해가지고 자 내가 만약에 여기서 A6을 찾고 싶어요. A6을 찾고 싶으면 A5한테 공차 D를 한번 어떻게 하면 돼? 더하면 얘가 나오는 거죠. A6이. 그런 얘기하는 거잖아. 6번째 항은 5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한번 더하면 돼. 이런 얘기하는 거고. 자 또는 자 얘네 둘을 이용해가지고 6번째 항에서 5번째 항을 빼면 그럼 그때 남는 게 뭐야? 공차 D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치? 그러니까 다 지금 등차 수열을 얘기하는 식인 거고요. 요게 앞에서 얘기했던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외우셔야 돼요. A 플러스 n-1t 등차 수열의 일반항. 자 연습을 좀 해볼게. 확인 3번으로 가서 확인 3번은 자, 좀 전에 승현아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A 더하기 n-1d라고 했지. 그치 승현아? 여기서 A가 뜻하는 건 뭐냐면 그 주어진 수열의 첫 번째 항을 말하는 거고요. 여기서 D가 뜻하는 건 뭐냐면 공차를 말해요. 공차. 그러면 승현아 3번의 1번 답은 A에 얼마 넣으란 얘기야? 그치? A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란 얘기고 D에다 얼마 넣으란 얘기야? 4 집어넣으란 얘기지. 요 공식에 그대로. 그치? 맞아? 그러면 A에는 뭐라고 쓸 수 있을까? 마이너스 1 여기 그대로 넣는 거야. A 자리에 마이너스 1 들어갔고 더하기 잘 안 보이면 이걸로 와. 둘째 줄로 와. 보여 안 보여? 그럼 마이너스 1 더하기 n-1 하고 D 자리에 얼마 넣어라? 4 넣어라. 그럼 마이너스 1 더하기 n-1 곱하기 4네. 분배 법칙 한번 해주세요. 4n을 먼저 쓸게. 4n 플러스 3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치? 요게 바로 여기 1번에 있는 요 수열의 일반항인 거죠. 일반. 그치? 공식에 그대로 넣는 거예요. 자 2번은 하윤이가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수열은 첫 번째 항이 3이라 그랬고 공차가 얼마래 하윤아? 마이너스 3이래. 그치? 그럼 역시나 이 공식에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죠. 불러주세요. 3 플러스 그렇지. 분배 법칙 하면은
플러스 몇? 6. 그렇죠. 마이너스 3n 플러스 6. 요게 일반항인 거고. 그치? 자, 이제 3번, 4번은 여러분들이 여기 써져 있는 걸 보면서 첫 항과 공차를 직접 찾으면 되는 거예요. 혜린아, 이렇게 써져 있는 수열의 첫 항이 얼마야? 아주 쉬운 질문이야. 그냥 이렇게 써져 있는 수열의 첫 번째 항. 18. 자, 그 다음에 공차. 한 칸 갈 때마다 얼마가 더해지고 있나? 마이너스 5. 그게 공차죠. 그죠? 이렇게 써져 있는 숫자들을 보면서 첫 항과 공차를 뽑아낸 다음에 이걸 그대로 이 공식에 넣으면 일반항 나오는 거예요. 혜린이가 불러보자. 자, AN은 뭐라고 써야 될까? 18 플러스 일단 n-1 곱하기 마이너스 5지? 자, 이제 분배법 시켜줘. 18 플러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5n 플러스 5니까 그 결론은 뭐야? 그쵸. 마이너스 5n을 먼저 쓸게요. 마이너스 5n 플러스 23. 이게 일반항이 되는 거야. 그쵸? 그럼 윤서야, 지금 구한 일반항이 맞는 거 같아? 틀린 거 같아? 얘 일반항으로서 맞을까 틀릴까? 얘가 이 식이 이 수열의 일반항이 맞는지 틀린지 어떻게 해보면 확인할 수 있을까, 얘들아? 그렇지, 넣어보면 확인할 수 있지. 내가 여기다가 n자리에다가 1 넣어봐요. n자리 1 넣어봤을 때 얼마 나와 계산하면? 18 나오지. 얘랑 어때? 똑같지? 그 다음에 n자리에다가 2 넣어봐. n자리 2 넣어보면 얘 얼마 나와? 13 나오지. 이거 어때? 맞잖아. 그러니까 내가 구한 일반항이 진짜 맞나? 제대로 구했나? 확인해보고 싶으면 n에다가 숫자들을 몇 개 넣어보면 돼요. 그럼 뭐 3 넣어보고 4 넣어보고 하면 이 숫자들이 그대로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 수열의 일반항으로 얘가 맞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검산할 수 있는 거. 그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가볼게요. 네 번째 거. 4번은 자, 얘도 보면서 첫 번째 항과 공차를 좀 써볼게. 이거 누가 해볼까요? 재현이가 해볼까요? 이 수열의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9. 공차는 커지고 있죠? 숫자가 커지고 있어. 6만큼 커지고 있으니까 요렇게야. 그럼 이제 요 식에 그대로 갖다 집어넣어, 재현아. AN은 마이너스 9. 그치. 자, 분배시켜주면 6n 마이너스 얼마? 10이라고? 얼마라고? 15. 6n 마이너스 15 이렇게 됐죠, 그쵸? 자, 그럼 이번에도 소연아, 이게 제대로 된 일반항인지 아닌지 확인해보고 싶어. 어떻게 보라고 그러면? n자리 얼마 넣어볼까? 1 넣었을 때 얼마 나와야 돼? 마이너스 9가 나오나? 나오죠, 그죠? n에 2 넣으면 얼마 나올까? 마이너스 3 나오고, 그죠? 3 넣으면 플러스 3 나오고, 그치? 아, 일반항 맞게 구했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인혁이 오케이? 자, 그러면 넘어가서 이제 등차 수열 가지고 문제를 먼저 해볼게요. 157페이지 볼게요. 157페이지. 자, 157페이지.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어떤 대답이 바로바로 튀어나와줘야 되냐면 일반항을 이렇게 잡았을 때, 자, 일반항을 이렇게 잡았을 때 등차 수열이라 그러면 이렇게 잡으면 되잖아요. 이랬을 때 만약에 3항, 세 번째 항 그러면 바로 a 플러스 2d가 튀어나와야 돼. a 플러스 2d. n자리에 3 넣으란 얘기잖아. n자리에다가 3을 넣으세요 이런 얘기니까 여기 n자리에 3 들어가면 2d가 되겠죠, 그죠? 세 번째 항 그러면 a 플러스 2d 이 대답이 튀어나와야 되고, 그럼 어진아 다섯 번째 항 그럼 뭐라 그래야 돼? 맞아, 이게 튀어나와야 되고, 그치? 그러면 인혁아 10번째 항 그럼 뭐가 튀어나와야 돼? 그렇지.
이런 대답들이 바로바로 나와야 우리가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 지금도 등차 수열이라고 말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일반항을 갖고 있는 수열이다 라고 볼 수 있고, 그 수열의 세 번째 항이라고 했어. 세 번째 항. 세 번째 항이면 A3 아니야, 그지? 딱 보면 하영아 뭐라고 튀어나와야 돼? 그렇지, 이게 튀어나와야 돼. 그 값이 몇이에요? 마이너스 2예요. 이 식 하나 나왔고, 자, 그 다음에 아홉 번째 항. 승현아, A9는 뭐라고 튀어나와야 돼? 그렇지, A 플러스 8D. 얘가 얼마예요? 문제 써있잖아. 듣고 있는 거지, 승현아? 여기 뭐라고 써있어? 제9항이. 아니, 여기 제9항이 얼마라고 써있어? 안 보이면 앞으로 오라니까. 어? 그러니까 그럼 A 플러스 8D가 얼마예요? 16이에요. 그럼 A랑 D에 대해서 식이 몇 개 있어, 승현아? 2개 있죠, 2개. 이 두 식을 우리는 요렇게 해가지고 계산할 거야, 이거. 가간법. 더할까 뺄까? 더하면 A가 없어져, 안 없어져? 빼야 돼. 뺀 거 불러줘, 승현아. 마이너스 6D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18. 그럼 D가 몇이에요? 3. 자, D가 3이면 여기다 다시 넣는 거지. 어진이 기억나, 이거? 연립방정식? D가 3이니까 여기다 넣었어. 그럼 6이니까 넘어가면 A가 얼마 돼? 야, 마이너스 8 나왔지? 그럼 봐봐, 어제나 A랑 D가 나왔지? 그럼 이 A랑 D를 이용해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일반항을 써주면 그게 답인 거예요. 또 이거잖아, 일반항이라는 게. 그지? 요 일반항식에다가 A 자리에 마8 넣고 D 자리에 3 집어넣어봐. 그럼 답이 뭐가 될까? N은 그냥 N인 거예요. 네. 이렇게, 그치? 그럼 정비시켜서 계산하면 뭐야? 이거 먼저 쓸게, 이거부터. 3n 마이너스 8에다가 마이너스 3 합치니까 요렇게, 맞지? 요렇게 일반항을 찾는 거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문제를 봤을 때 딱 이렇게 몇 번째 항 그러면 A 플러스 몇 D, A 플러스 몇 D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 A랑 D를 찾을 수 있으니까. 자, 두 번째 문제는 요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 돼 있죠. 얘도 같은 방식으로 한번 풀어봅시다. 자, 딱 보자마자 혜린아, 요거 보자마자 뭐가 떠올라야 돼? A 플러스 D, 그렇지. A 플러스 1D죠. 1D. A 플러스 D. 그 다음에 윤서야, 요거는 보자마자 A 플러스 5D, 그치? 이렇게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8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소연아, 요거 보면 뭐 떠올라야 돼, 요거? A 플러스 4D. 재현아, 그 뒤에 거는? A 플러스 6D, 그치? 요렇게 해서 이렇게 식이 두 개 나온다, 그치? 그럼 앞에 거 정리하면은 2A 플러스 6D가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고요. 요거 정리하면은 2A 플러스 10D가 8 이렇게 되네, 그치? 그러면은 그대로 그냥 둘이 뭐 해버리면 될까요? 여기 똑같잖아. 여기 10D, 여기 10, 아니네. 여기 2A, 여기 2A 똑같으니까. 그치? 그냥 둘이 어떻게 해? 빼버리면 되는 거지, 그치? 빼버려. 자, 빼버리면 윤서 몇 D가? 4D가 얼마랑 같다? 16이랑 같다. D는 얼마고? D가 4. D가 4라는 거를 어디다 넣어볼까? 여기다 넣어볼까? D가 4라는 거 여기다 넣어볼까?
그러면은 6, 4, 24 넘어가니까 플러스 16이야? 마이너스 16이야? 그러니까 2A가 마이너스 32죠?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자, 이렇게 나왔어, 윤서야. 그럼 우리는 이 A랑 D를 가지고 마지막으로 일반항을 구해줘야 끝나는 거야, 일반항. 일반항 AN. 일반항 AN이 아까 전에 이거잖아. 이거잖아, 그지? 그죠? 그러면 자, 여기서 일반항 AN은 어떻게 써야 돼? 마이너스 16 더하기 n-1 곱하기 4, 그치? 자, 정리 한번 해주면 AN은 4n 마이너스 몇? 20, 그치? 4n 마이너스 20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일반항식을 다루는 제일 기본적인 문제들이에요. 이거를 밑에서 연습을 한번 해볼 건데, 밑에 유제 1번에 1번 해볼게요. 유제 1번에 1번 제일 쉬운 거 요거 하나 하시고, 유제 1번에 1번,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유제 2번 요렇게 두 문제 한번 해봐, 얘들아. 지금까지 설명했던 거 잘 생각하면서 다 이걸로만 풀 수 있어요. AN은 A 플러스 n-1D다. 요 식만 이해하고 있으면 풀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체크해 놓은 두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해보겠습니다. 유제 1번은 여러분 다들 거의 90% 이상 잘했어요. A4 보면 A4 승현아 뭐 떠올라야 돼? 그치? 요거랑 그 다음에 A7이니까 A 플러스 6D는 50이다. 요거 잘 풀어보면은 첫 항이 2 나오고요. 공차가 8 나옵니다. 그죠? 얘네를 가지고 일반항 쓰는 거니까. 자, AN 일반항은 8N 마이너스 6 요렇게 나오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유제 2번 같은 경우에는 요 조건만 좀 생소하죠? 세 번째 항과 일곱 번째 항이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다. 혜린아,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 두 수는 늘 서로 더했을 때 얼마가 돼? 0이 돼.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식으로 쓰면 A3 더하기 A7은 0이다. 이렇게 식이 하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 항이라 그랬으니까 A9가 마이너스 12다. 이렇게 두 개씩 있는 거예요. 그치? 그럼 이걸 그대로 이제 A랑 D에 관한 식으로 바꿔보면, 자, 승현아, A3은 뭘로 바꾼다? 그 다음에 A7은 A 플러스 6D. 그럼 그게 더해져 있는 거니까 결국 요거는 2A 플러스 8D가 되겠지, 그지? 그게 0인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얘 같은 경우에는 A9니까 A9 그러면 승현아 뭐라고 해야 돼? 요게 마이너스 12인 거지. 그럼 우리가 요식하고 연립하고 싶은데 지금 8D 똑같잖아. 그럼 바로 두 식을 뭐 해버리면 될까? 가감법. 둘이 뭐 할까? 뺄게요. 빼면 몇 A가 남아? 뭐라고? 그러니까 좌변은 A만 남고 우변은 0에서 마이너스 12를 뺀 거잖아. 그럼 뭐야? 12가 돼야 돼. A는 12. 그치? 그럼 A가 10이라는 거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여기다 12 집어넣으면 24 넘어가니까 D는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그쵸? 요렇게 A값, D값이 나온다. 그러면 얘를 가지고 자, 소연이가 해볼게. 그럼 우리가 일반항을 찾을 거니까 소연아, AN은 뭐라고 써야 돼? 12 플러스 n-1 마3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어떻게 쓰면 예쁠까? 마이너스 3n 플러스 15, 그쵸? 이렇게 쓰는 것이 제일 좋다. 이렇게, 그치? 일반항식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이고요. 넘어가 볼게요.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 똑같아. 일반항식을 이용해서 푸는 겁니다. 자, 158페이지로 가서 1번 볼게요. 1번. 등차 수열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 이렇게 주어져 있어. 요거는 누가 해볼까? 유리미가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등차 수열을 보면서 유리마, 첫 항과 공차부터 써야 되겠죠? 첫 항이 얼마고? 공차는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으면 우리는 이 수열에 무엇을 구할 수 있어? 일반항을 구할 수 있어. 그치? 일반항 AN을 구할 수 있지. AN은 뭐라고 써야 돼? 그치.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치? 내가 일반항 잘 구했는지 확인해보기 위해서 뭐 한 3 정도 넣어볼까? 3 정도? n에 3 넣으면 하영아 얼마 나와? 7 나오죠? 그럼 세 번째 항이 7이니까 맞게 구했네. 그치? 자, 일반항 구했어요. 그럼 여기서 궁금한 건 누구냐면 그럼 이 수열에서 79라는 숫자가 몇 번째 항이냐가 궁금하죠. 자, 내가 질문을 좀 바꿔볼게. 만약에 이 등차 수열에 10번째 항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경빈아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이 등차 수열의 10번째 항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다 어떻게 해야 돼요? n에다가 10을 넣는 거죠. 그죠? 근데 이 등차 수열에서 79라는 숫자는 몇 번째 항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그럼 그때는 얘를 어떻게 활용해야 돼? 그렇지. 4n-5가 79가 됐다. 이렇게 놓고 n을 찾아야 얘가 몇 번째 숫자인지가 나오는 거죠. 다시. 자, 재현아. 만약에 이 문제에서 재현이한테 이 수열에 79번째 항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계산해야 돼? 일반항이 이렇게 나왔어. 일반항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 수열의 79번째 항을 구해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아니. 그거 헷갈릴까봐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렇지. n에다가 79를 넣는 거예요. 79번째 항을 물어보면 n에다가 79를 대입해서 계산을 하는 거고 지금 이 문제처럼 79는 몇 번째 항이야? 이렇게 질문했잖아. 79가 몇 번째 항이야? 이거는 n을 구하라는 거거든. n을 구하라는 거. 얘의 값이 얼마가 되는 이게 79가 되는 n을 구하라는 거니까 이렇게 놓고서 n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을 때랑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일반항을 활용하는 방향이 다릅니다. 그치? 자, 그리고 이거 계산하면은 4n은 84니까요. n은 21 나오죠. 그래서 21번째 항, 번째는 뺄게요. 21항 이렇게 쓰겠습니다. 21번째 항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로 가서 제7항. 자, 승현아, 제7항. 뭐가 떠올라? 아니, 혜린아, 제7항. 그럼 뭐가 떠올라? a 플러스 6d. a 플러스 6d가 마이너스 12다. 이런 뜻이고. 그치? 그러면 승현아, 제15항 뭐가 떠올라? (14d) 걔가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치? 자, 그러면 윤서야, 이 두 식을 어떻게 할까? 빼요. 자, 이렇게 빼볼게. 불러줘. 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8d가 얼마다? 마이너스 4다. 그럼 d는 얼마다? 2분의 1이다. 그치? 양변을 마이너스 8로 나눠서 d는 2분의 1이다. 그럼 d가 2분의 1이라는 걸 여기다 넣어볼게요. 여기 자리에다 2분의 1 넣자. 그러면 자, 앞에 6이랑 만나가지고 얼마가 돼? 3 되죠. 3. 3이 넘어가니까 a는 몇이야? 마이너스 얼마? 마이너스 15. 자, 이렇게 됐어. 그럼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성빈아 일반항 불러주세요. 일반항 A에는 마이너스 15 플러스 n-1 곱하기 2분의 1 정리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은
왜 마이너스가 붙죠? 마이너스 1은 어? 아닙니다. 예. 2분의 1n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근데 또 왜 플러스 15예요? 마이너스 그래 얘는 가만히 있는 거잖아. 15. 네. 얘는 가만히 있는 거고 2분의 1만 이렇게 분배시켜 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15가 그대로 있고 여기서 분배돼서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붙는 거잖아. 그치? 이 둘이 계산해. 어떻게 계산할 거야? 마이너스 2분의 30. 그렇지. 그러면은 2분의 1n 마이너스 2분의 31 요게 일반항이야. 그치? 일반항 구했는데 이 문제에서 이제 궁금한 건 뭐냐면 과연 이 수열에서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항이 몇 번째냐고 물어봤어요. 양수. 어진아 양수는 뭐야? 어떤 수가 양수야? 영수요. 얼마보다 큰 수가 양수야? 아 0보다 커야죠.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될 때를 찾으면 돼? 0보다 클 때를 찾으면 돼. 그치? 얘가 0보다 크다라고 놓고 이거를 잘 계산하면 n의 범위가 나오겠죠. 그죠? 자, 인혁이 해볼까? 이거 계산 어떻게 해? 일단 2 곱하자. 2 곱하면 n 빼기 31이 되니까 31 넘기면 이렇게 되지. 그치? 이렇게. 그럼 n이 3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항은 몇 번째 항이라 그래야 돼? 32번째 항이라 그래야 돼. 그지? 31보다 크다가 나왔으니까 답은 제 32항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그쵸? 계속 우리는 지금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 그거 하나 가지고 계속 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딴 거 없어.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만 알면 돼요. 자, 밑으로 내려가서 유제 5번도 한번 해볼게요. 유제 5번. 일단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유제 5번. 지금까지 설명한 걸 이해했으면 풀 수 있다. 자, 일단 A랑 D를 찾아서 일반항 찾는 것부터 해야 돼요. 일반항 찾는 것부터. 유제 5번 해봐. 첫 번째 식 정리해서 뭐 됐어? A 플러스 D가 0? A 플러스 D가 0 나온다고? 응? 2D? A 플러스 2D가 0? 맞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뭐 나왔어? 정리한 게 2A 플러스 10D가 12.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어떻게 했어요? 근데 빼면 A가 소거 되나? 그럼 D가 소거 되나? 소거가 되지 않으면 빼는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문자 하나가 사라져야지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라지게 준비를 시켜놓고 빼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냥 빼지 말고. 그렇지. 밑에 있는 식을 2로 한번 나눠가지고 A 플러스 5D가 6이다 이렇게 만든 다음에 빼야지 뭔가 정보가 나오지. 그치? 뺐어. 그럼 빼면 어떻게 돼? D가 얼마? 2. 자, D가 2라는 걸 여기다 집어넣었어. 그럼 A는 얼마?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그럼 일반항 불러줘. 일반항 A에는 뭐다? n-1 곱하기 2지. 그치? 정리하면 자, 이렇게 일반항이 나오는 거지. 그치? 자, 그럼 윤서야 이렇게 일반항이 나왔어. 그럼 여기서 궁금한 건 뭐야 이제? 얘가 50보다 크다가 궁금하죠? 여기서 어떻게 할래 그러면? 그러면 2n이 56보다 크다. n은 28보다 크다. 그래서 답은 뭐다? 29항 이게 답입니다. 그죠? 29항. 그치? 자,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159페이지 오늘 159페이지까지만 할게요. 대표 유형 3번을 보시면 자, 대표 유형 3번은 두 수 6과 55 사이에 6개의 숫자를 넣어가지고 요런 수열을 만들었대요. 요런 수열을 만들었는데
요 수열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 라고 했습니다. 요 수열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 자, 먼저 직관적인 풀이, 그냥 이 써져 있는 걸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풀이를 한번 해볼게. 6, x1, x2, x3, x4, 5, 6, 55.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요게 등차 수열 이룬다 그랬으니까 요거 한 칸 요렇게 갈 때마다 D가 한 번씩 이렇게 더해지겠죠. 맞니? 그럼 여기서 또 D가 한 번 더해지겠네. 이런 식으로 한 칸 갈 때마다 계속 D가 더해질 거야. 계속 D가 더해지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전체 식에서 D가, 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동안 D가 몇 개 더해졌어요? 그럼 세면 되잖아. 7번 더해졌죠. 맞지? 그죠? 이거는 헷갈리거든요. 이게 지금 안에 들어가 있는 건 6개고 전체적으로는 6하고 55까지 포함하면 8개예요. 8개인데 정확하게 그러면 이렇게 간격, 이 두 숫자 사이의 간격마다 D만큼이 더해지는 거니까 간격이 몇 개인지를 직접 세보는 거예요. 직접 세보니까 총 D가 7번이 더해졌구나. 플러스 7D가 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7D만큼 더해져서 6이 55가 됐어요. 얼마가 커졌어? 49만큼이 커졌잖아. 그러니까 7D가 얼마인 거야 지금? 49인 거야. 7D가 49. 그럼 D가 몇이란 얘기? D가 7이란 얘기. 그치? 자, 그래서 D가 7이란 얘기를 확인했어요. 공차가 7이라는 걸 확인했고, 문제에서는 x4의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지금 요 놈의 값이 궁금해요. 요 놈의 값. 그럼 요 놈의 값도 지금 보이는 거 그대로 그냥 하면 되지. 자, 6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번 갈 때마다 얼마 커진다고? 7 커진다고. 7씩 몇 번 커지나 보면 되잖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커졌네. 7씩 4번 커졌으니까 얼마예요? 더하기 28이겠죠. 그쵸? 그럼 답은 뭐예요? 34인 거야. 첫 항이 6이었고 6에서부터 28만큼 커졌으니까 얘는 34. 이게 눈에 보이는 대로 푸는 직관적인 풀이 방법인데, 이 방법의 장점은 쉽죠? 아이고, 34. 쉬워요. 쉬워서 우리가 뭐 복잡한 고민을 하지 않고도 그냥 답을 찾을 수 있어. 근데 이제 단점이 뭘까? 단점. 이렇게 내가 만약에 이렇게밖에 못 풀어. 근데 시험 문제에서 막 여기 안에 숫자를 100개 넣었대. 그럼 어떡해? 못 풀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손으로 쓸 수 있는 정도 숫자면 이렇게 푸는 게 빠르지만 이 개수가 몇 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방법밖에 모르면 개수가 많아지면 못 풀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푸는 방법 말고 우리가 식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배웠던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통해서 풀 수 있는 방법, 자, 그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자,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통해서 그러면 자, 이게 지금 첫 번째 풀이 방법이었고, 자, 다시 푼다고 해볼게. 두 번째 풀이 방법으로. 자, 똑같이 이렇게 써놓은 다음에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x라는 수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이루어진 수열이잖아요. 이렇게 6개만. 그래서 우리는 앞에 있는 6과 55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새로운 수열 하나 만들어 볼게. 얘를 그러면 A1이라고 하고 얘를 A2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다시 넘버링을 할게요. 다시 숫자를 번호를 이렇게 부여해. 자, 이렇게 부여하면 이 수열도 당연히 등차 수열입니다. 문제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랬으니까 이 수열도 등차 수열이고요. 이 등차 수열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개의 항을 알죠. 첫 번째 항이 6이고 8번째 항이 55라는 걸 알고 있잖아. 그죠? 그러면 첫 번째 항은 그냥 A 값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자, 승현아, 8번째 항 그럼 뭐가 생각나? A 플러스 7D가 생각나죠? A 플러스 7D가 55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A가 6이니까 여기다 6 집어넣으면
D값이 얼마구나? 7이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인혁이 오케이? 그러면 인혁아 우리는 이 AN이라는 수열에 대해서 첫 번째 항도 알고 공차도 알잖아 그지? 그럼 얘네 두 개를 가지고 있으면 뭘 찾을 수 있다? 일반항을 쓸 수 있다 그치? 일반항 한번 불러주세요. 6 더하기 7 앞에다 붙일까? 7 n-1 이렇게 쓸 수 있죠. 더 정리하면 7n-1 그쵸? 이렇게 쓸 수 있네. 그럼 이번에도 한번 확인해 보자. 내가 지금 찾은 요 일반항이 제대로 찾았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요거 한번 해볼게. 요거 한번 확인해 볼게. 성빈아 n자리에 몇 집어넣었을 때? n자리에 8 집어넣었을 때 이 8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50 뭐? 빼기 1 해야죠. 55. 그럼 얘랑 어때? 맞죠? 그럼 나는 일반항을 잘 구한 거지. 그치? 자 그래서 AN의 일반항이 저거 맞네. 그럼 문제에서 지금 x4를 구하라 그랬는데 x4가 이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구하라고 했다 그래서 여기 n자리에다가 4 넣으면 맞아 틀려? 4 넣으면 안 돼. 이거는 x였을 때 네 번째 항인 거고 이 x4가 a 몇과 같은 거예요? a5하고 같은 거잖아. 그치? a5하고 같은 거니까 자, 요 놈의 값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요 식에다가 n자리에다가 5를 집어넣어야 답이 나오는 거지. 그러면 34 똑같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 방법은 숫자가 더 많아져도 개수가 지금보다 더 많아져도 쓸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게 더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치? 그래서 일반항을 이용해서 푸는 거 오늘 가르쳐준 건 딱 그거 하나예요. 일반항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자 그래서 숙제는 지금 개념책에서 154부터 159까지 154부터 159까지 그 다음에 베이직센에서는 152부터 157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나는 베이직센이 없습니다 하는 사람은 잠깐 남아서 프린트 받아가시고 자, 교재에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까지 숙제만 잘 해오면 목요일 날도 숙제만 잘 해오면 오늘처럼 일찍 갈 수 있으니까 숙제 잘 해가지고 옵시다. 수고했어요.